과제 넘버 2 같이 한번 구경해보고 스타트를 해봅시다. 생각해보니까 과제 그 압축 파일을 올려놨는데 제가 요 슬라이드는 지금 안 올려둔 것 같아요. 좀 이따 올려둘게요. 그래서 과제 넘버 2를 같이 진행을 오늘 스타트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아마 지금 현재 느낌상으로는 제가 항상 요 C 다루는 수업을 과제를 세 번째 과제를 내고 싶은데 제가 보통 2학기 때 요 C를 다루는 수업을 하는데 지금쯤 오면 늘 죽는 소리를 내요. 제가 아이고 허리야 이러면서 그래서 종강하고 싶다 막 그런 소리를 해서 아마도 우리도 이게 마지막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일단 스타트 해볼게요. 자, 요거 시험 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습 같은 느낌으로 접근하실 수 있게 포지셔닝 돼 있으니까 그다음에 얘가 지금 목표를 2개를 제시를 할 거예요. 하나는 제출하려면 꼭 완성하셔야 되고 두 번째 건 일단 옵셔널 합니다. 좀 이따 소개해 드릴게요. 아무튼 첫 번째 목표까지는 여러분이 혼자서 한번 진행을 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래서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 압축 파일 까시면 이 친구 압축 파일 까시면 이런 식으로 평소처럼 과제 설명서 들어있고 .pdf 파일 열어보실 수 있고 좀 이따 같이 구경해 볼게요. 그 다음에 압축 파일 2개가 들어있어요. 이 둘 중에 내가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쓰고 있다. 그러면 이 VS 프로젝트를 압축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우클릭해서 압축 풀기 하면 풀 수 있죠. 그래서 풀어서 준비해 주시고 그럼 이제 .sln 파일 솔루션이라 말할 수 있겠죠. 이 친구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시면 제가 준비해 놓은 그 비주얼 스튜디오 프로젝트를 우리 수업용 프로젝트를 열어서 소스 파일이랑 헤더 파일을 구경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얘는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내가 비주얼 스튜디오 말고 딴 거 쓴다. 예를 들면 맥북 쓴다 하는 친구들은 요 코드 온리.zip 압축을 푸시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실제로 C 프로그램 만들 때 써야 되는 파일들 .c 파일, .h 파일이 그냥 생으로 담겨 있습니다. 얘를 압축을 풀어서 여러분이 평소에 쓰던 개발 도구에다가 이 세 개로 하나의 C 프로그램 만들 거야와 같이 세팅을 해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일단 비주얼 스튜디오를 써서 보여드릴 예정이고 일단 설명서 읽어보는 동안 여러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과제 넘버 2예요. 반자동 얼로케이션 기능 구성하기라는 제목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우리 지난 수업에서 등장한 지난주에 등장한 그 스태틱이니 어토매틱이니 하는 그 위치랑 관련해서 사실 C로 프로그램 만드시는 분들이 거의 항상 사용하는 엄청 중요한 기능이면서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을 법한 되게 간단한 되게 직관적인 제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기능을 우리 손으로 직접 구성을 해보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둔 커다란 스태틱 배열 그러니까 프로그램 실행하는 내내 내가 나중에 얼마든지 잘라가지고 쓸 수 있는 예를 들면 엄청 커다란 1MB 막 이런 식으로 배열을 준비해 놓고 그거를 지금부터 여기 4바이트는 A라는 용도로 쓰겠어. 여기서부터 8바이트는 B 용도로 쓰겠어와 같이 엄청 커다란 배열의 일부 영역을 런타임의 필요에 따라서 잘라가지고 나눠주고 반납받고 하는 느낌의 반자동 얼로케이션 기능을 직접 구성을 해보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요걸 통해서 뭐 그 어토매틱 여러분 그 파이썬으로 코드 짤 때도 비슷한 느낌이지만 C로 여러분 2교시 마지막 문제 같은 거 함수 정의 여러 개 도입해가지고 풀려고 하던 친구들 제가 눈물을 머금고 이 이름은 저기서 보이지 않으니까 꺼져야 돼요. 막 이런 느낌으로 감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조금 우회해 가면서 그 스태틱은 너무 낭비예요. 프로그램 실행하는 내내 칸이 고정돼 있습니다. 죽지 않아요. 어토매틱은 자동으로 칸이 생겼다가 사라졌다가가 좋은데 걔는 단점이 이 중괄호 안에서만 유효하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계산한 중요한 값을 어토매틱 위치에 담은 채로 다른 어딘가에 보낸다든가 하는 게 조심스럽습니다. 좀. 그래서 그 중간에 일종의 절충안이라고 할 수 있을 법한 뭔가를 같이 한번 구성을 하는 게 목표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능을 약간 반자동 그러니까 요 그 방금 전 얘기했던 거를 영어 단어로 allocate 하다와 같은 느낌으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얘가 한국말로 할당이라고 번역되는 친구예요. 그래서 메모리 엄청 큰 영역에 잘게 잘라가지고 얘를 A라는 목적을 위해 쓴다, B라는 목적을 위해 쓴다와 같이
나누어서 다루는 거를 보통 이제 그 할자가 그거잖아요. 그 분할 납부 같은 거 할 때 할자잖아요. 그런 느낌을 allocate 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아무튼 그거를 서비스 해주는 함수 내지는 .c 파일, 코드 덩어리를 구성하는 게 목표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준비돼 있고 그 다음에 저랑 같이 시작할 예정이고 얘는 지금 이 뒤에 슬라이드 설명이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같이 한번 스타트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걸 꼭 첫 번째 목표라도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 .c 파일 2개랑 .h 파일 하나 있잖아요. 제출할 때는 alloc.c 파일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이 클래스에 바로 업로드가 안 된다. 제 기억이 맞다면 우리 이 클래스는 .c 파일을 바로 업로드하는 게 막힐 수도 있어요. 만약 그런 경우에는 .g 파일로 압축을 해가지고 올려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저는 나중에 일괄 다운로드 할 거기 때문에 파일 이름이라든가 그런 거는 크게 신경 안 쓰고 그냥 올려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과제 하는 경우에 예를 들면 이 얼록.c를 열심히 작성한 다음에 이거 내고 싶어요. 그러면 이 친구 탭 부분을 우클릭한 다음에 상위 폴더 열기 하면은 내 현재 C 드라이브에 얼록.c가 실제로 담겨있는 부분을 탐색기로 열어줍니다. 얘를 이제 우클릭 해갖고 예를 들면 압축 대상 zip 파일 하면은 압축할 수 있고 이걸 이제 이 클래스에다 첨부 파일로 올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가져가 주시면 되고 아무튼 저 머리통을 우클릭하면 상위 폴더 열게 할 수 있다. 그것만 기억해 두시면 나머지는 직관으로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느낀 점, 여러분 과제 코멘트 적는 곳에 한 글자 이상 느낀 점을 적어주시는 게 최종적인 목표고 일단 얘를 기한을 다 다음 주 화요일 밤까지로 잡아놓고 나중에 조금 여러분 어렵다 싶으면 연장을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한 안에 내용을 잘 채워서 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표를 여러분이 소개를 오늘 할 거예요. 오늘 소개할 건데 그것까지 달성하시면은 10점을 추가로 드릴 수 있게 일단은 10%를 잡아놨습니다. 그다음에 느낀 점 잘 적어주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100점 만점으로 채점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일단은 내용 끝났고 저희 지금 뭔 소리 하는 건지를 간단하게 구경을 해보고 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main.c랑 alloc.h랑을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면 이 과제, 이 내용은 지금 .c 파일 2개를 써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좀 더 정밀하게 말하면 여기 main.c는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기능을 테스트하기 위한 코드 덩어리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기본적으로 alloc.c에다가 내가 저 사람 다른 C 프로그래머한테 제공하고 싶은 서비스 그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함수 정의 내용물을 작성한다라든가 아니면 추가적인 선언을 적어둔다라든가 같이 접근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적어 놓으면 이제 main.c 입장에서는 이제 여러분이 준비해 둔 그런 이름들에 대한 적절한 선언을 여기다 적어 놓으면 이제 우리의 C 컴파일러가 링크를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링크를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작성해 둔 서비스를 실제로 활용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 서비스를 활용하면서 얘가 지금 나한테 제대로 서브를 해주고 있나를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여러분 눈으로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얘 아마 지금 바로 컨트롤 F4 눌러서 실행하실 수 있을 것이고 지금은 현재는 엔터 치고 별 PTR 자리에 담을 숫자를 입력하세요. 3 엔터 치고 하면은 제출 전 테스트를 시도합니다. 한 다음에 첫 번째 테스트는 뭔가 성공했는데 두 번째 테스트에서 지금 개 털리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잘 작성을 한 다음에 컨트롤 F4 누르면 그러면 마지막 테스트까지 성공적으로 진행하면 이제 이 친구가 제출 가능 느낌표라고 출력을 해줄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눈으로 구경했다라면 지금 작성돼 있는 얼록.c를 그대로 업로드 해가지고 올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메인 내용물은 그런 느낌으로 현재 작성돼 있고 그래서 일단 맨 처음에 실행되는 부분 지금 살짝 보면 자 메인 내용물 한번 봅시다. 지금 보시면 얘는 지금 그냥 스캔F를 써서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지금 넘버 자리에다가 얘는 지금 어토매틱 위치를 갖겠죠. 이 인트 한 칸은. 그래서 그냥 평소에 쓰던 대로 스캔F 써가지고 여기다가 저 사용자가 고른 인트값 하나 담아주세요 한 다음에 그걸 그대로 출력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p라든가 막 그런 거 써가지고 앰퍼샌드 넘버 자리가 메모리 몇 번지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alloC이라는 함수를 써서 이 alloC이라는 친구는 현재 이런 느낌으로 인트 값을 하나를 받아요. 지금 4를 밀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엄청 커다란 영역 안에서 4바이트만큼을 베타적으로 쓸 수 있게 떼서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4바이트 중에 맨 첫 번째 바이트에 대한 포인터 값을 리턴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트 단위로 다루는 거기 때문에 얘는 지금 캐릭터 별 형식 값을 리턴하도록 돼 있어요. 아무튼 4바이트짜리 던져주면은 나는 지금 받는 입장에서는 거기서부터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4바이트만큼을 인트 값 하나를 담는 용도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PTR에다가 그걸 담아두고 별 PTR 자리에다가 그 alloC이 나한테 준 4바이트 자리에다가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 담아주세요. 급신급신 하는 느낌으로 지금 스캔F 호출식 적혀 있고 그 밑에도 지금 비슷한 느낌으로 위에랑 동등한 느낌으로 동작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실행해 보시면 3 엔터 그러면은 지금 얘는 앰퍼샌드 넘버는 어토매틱 위치예요. 그 다음에 별 PTR 같은 경우는 현재 위치상으로는 스태틱 위치입니다. 그 스태틱 위치에 있는 배열, 커다란 배열의 일부분을 우리가 떼가지고 쓰고 있던 거기 때문에 7FF 어쩌고라고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아무튼 뭐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쓸 수 있는 것 같아 보이고 그 다음에 위에 거랑 동등한 느낌으로 그 인트 한 칸 4바이트짜리 공간에다가 사용자가 고른 숫자를 담는 게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런 짓을 하기 위해서 지금 봐봐요. 이 선언만 봐도 수식 넘버랑 수식 별 PTR은 동일한 형식 수식인 거잖아요. 둘 다 인트 형식 L밸류 수식입니다. 맞죠? 그걸 감안하면 요것만 놓고 본다면 얘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준 별을 담아뒀다가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별을 가지고 내가 인트 한 칸을 쓰고 싶다. 그러면 이 선언을 보고 별 PTR을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인트 한 칸에 대한 어드레스 옵이 필요하다. 그러면 별 PTR을 일단 적고 그 다음에 앰퍼샌드를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별 PTR의 형식이 인트 형식이니까 인트 한 칸에 대한 어드레스 옵을 얻고 싶다. 그 뒤에 앰퍼샌드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트 값 자체를 내가 쓰고 싶다. 그러면 value of 별 PTR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드레스 옵 별 PTR 하고 싶으면 역시나 앰퍼샌드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 위에 거랑 아래 거는 실질적으로 똑같이 동작한다라는 거 여러분이 지금 납득할 수 있다라면 우리가 지금 스타트할 준비가 됐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인트 값을 하나를 담기 위한 공간을 여러분이 직접 선언을 적어서 도입하는 게 가능해요. 그러면 우리의 C 컴파일러가 완전 자동으로 이 넘버 6글자를 써서 베타적으로 쓸 수 있는 4바이트 영역을 마련을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allocate 칸을 잡아준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얘는 완전 자동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렇게 별 PTR 이렇게 한 다음에 alloc이라는 친구를 써서 이 친구는 우리가 시키는 대로 다 주는 거예요. 어쩔 때는 8바이트 주세요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쩔 때는 뭐 20바이트 주세요 할 수 있고 여러분이 예를 들면 3 곱하기 2 곱하기 4바이트 주세요 하면은 그 인트 3칸짜리면서 2칸짜리인 인트 6칸만큼을 주세요와 같은 느낌으로도 얼마든지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대로 다 주는 백지수표 같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선언을 적어서 우리가 나중에 사용할 칸을 도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적절한 함수 출식을 적어서 달리 말하면 수식을 적어서 그 수식을 계산할 때마다 베타적인 칸을 마련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다라 봐주시면 돼요. 자, 요게 나중에는 그럭저럭 자주 쓰일 겁니다. 일단은 지금은 그러려냐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요 alloc이라는 친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한번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이런 느낌으로 지금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방금 봤던 그 alloc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는 지금 이딴 식으로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친구는 항상 그 블록의 0번째 칸에 대한 어드레스 옵을 떼가지고 줍니다. 항상 똑같은 값을 주는 거예요. 똑같은 포인터 값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 원래는 이 친구는 사이즈가 3이면 3바이트만큼을 떼서 주고 2면 2바이트만큼을 떼서 주고를 해야 되는 친구였던 거예요. 일단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아무튼 간에 별 하나를 주는 친구다라 봐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 블록이라는 친구는 현재 배열 선언으로서 적어놓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지금 현재 글로벌 이름입니다. 함수 정의 밖에다가 선언을 적어놨어요. 따라서 이 친구는 요 얼록에서도 볼 수 있고 요 밑에 있는 다른 함수들에서도 똑같이 볼 수 있는 이름이에요. 그렇기는 한데 이 친구는 현재 스태틱을 붙여놨기 때문에 스태틱 스페시파이어를 붙여놨기 때문에 main.c에서는 요 블록이라는 이름을 링크를 받아서 쓸 수는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요 블록이라는 거, 얘가 지금 내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뭐 통장, 잔고, 계좌 같은 느낌이에요. 내 재산입니다. 얼록 호출 당할 때마다 내가 요 블록의 일부분을 떼서 주는 게 목표인데 저 사람이 이 블록 자체가 정확히 메모리 위에 몇 번지에 있는지를 내가 공개하고 싶지 않은 걸 숨겨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스태틱을 붙여놨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얘는 이제 인터널 이름이 됩니다. 그 협의적인 의미의 링크의 대상이 되진 않는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렇고 지금 보시면 막 얼록 캐퍼시티라든가 이런 이름 적혀 있는 거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main.c 보시면 여기는 지금 봐봐요. 요 얼록이라는 함수에 대한 선언이 요 위에 전혀 적혀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얼록이라는 이름은 익스터널 이름이고 얼록.c의 함수 정의 적어둔 바로 걔를 여기서 호출을 하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원래대로라면 요 main.c에 저 얼록이라는 함수에 대한 적절한 선언이 적혀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걸 적는 게 너무나도 귀찮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설로 .h 파일 하나를 만들어서 도입을 해뒀다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여기는 지금 얼록.c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main.c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그런 이름들에 대한 적절한 선언들을 적어둔 거예요. 그래서 main.c 짜는 사람이 좀 더 편하게 우리가 마련해둔 서비스들을 각각의 이름들 써가면서 활용할 수 있게 여기서 지금 그런 것들을 미리 선언을 적어둔 거라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얘 main.c 보시면 샵 인클루드가 두 가지 버전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꺽쇠 열고 닫고 하는 거랑 큰 따옴표로 열고 닫고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꺽쇠로 열고 닫고 하는 건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 맨 처음 설치할 때부터 동봉돼 있었던 그래서 C 런타임에 기본적으로 내장돼 있는 그런 친구들을 우리가 써야 된다라면 꺽쇠를 쓰시면 돼요. 그렇지 않고 이게 범용적인 게 아니라 이 프로젝트 안에 들어있는 아무튼 요 바로 동일한 폴더에 있는 그 헤더 파일을 내가 샵 인클루드 하고 싶은 거다. 복사 붙여넣기 하고 싶은 거다라면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따옴표, 큰 따옴표를 써서 적는다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얼록.h는 뭐 C 런타임에 기본 탑재되어 있는 그런 헤더 파일이 아니라 이 프로젝트 동일한 폴더 안에 들어있는 친구라서 저렇게 큰 따옴표를 썼다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main.c 짜는 사람들도 큰 어려움 없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저 얼록이라는 함수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표로 free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을 적을 수 있게 마련해 뒀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살짝 돌아가서 제가 지금 설명 빠뜨린 게 있나 살짝 구경해 볼게요. 빠뜨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샵 include 말고 새로운 거 하나 샵 define이라는 친구를 지금 적어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샵으로 스타트 하니까 얘는 그 뭐 프리프로세서 디렉티브들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컴파일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기 전에 요 샵 어쩌고 저쩌고를 먼저 다룬 다음에 실질적인 컴파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 샵 디파인 같은 경우는 새로운 단어를 하나를 도입할 수 있어요.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가 그런 단어들을 지금 다른 색깔로 칠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alloc capacity라는 완전히 새로운 단어를 도입하고 있는데 alloc capacity는 0x 16진수로 10만이야 와 같이 지금 적어놓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16진수로 10만이면 얼마입니까? 자, 봅시다. 자, 봐봐요. 이게 1바이트잖아요. 그죠? 16진수로 1은 10진수로도 1입니다. 1바이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10 하면은 16진수니까 얘는 16바이트라 말할 수 있겠죠? 16입니다. 그러면 얘는 얼마입니까? 16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자, 봐봐요. 100 하면은 10 곱하기 10인 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 16진수니까 16 곱하기 16해서 256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2하고 4 하면 이제 256 곱하기 4니까 1024 1kB가 나와요. 1kb입니다, 이제. 그래서 400이 1kg고 등등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엄청 크게 일단은 잡아놓고 스타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적어두면 요 지금 이 파일에서 언록 캐퍼시티라고 적혀있는 모든 곳에 우리의 비주얼 스튜디오가 자동으로 여긴 지금 없고 여기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해두고 컴파일을 시작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샵 인클루드가 파일 째로 여기다가 복붙한 다음에 스타트한다를 의미한다면 샵 디파인은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 단어 그대로 적혀있는 부분에다가 전부 다 이 단어 오른쪽에 적혀있는 요거로 치환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컴파일을 시작하도록 마련되어 있는 디렉티브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얼록이라는 친구 그 다음에 조금 이따 free라는 친구 다시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래서 정리하면 여러분 원한다라면 나만의 헤더 파일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c 파일 여러 개를 도입하는 상황에서 내지는 내가 미리 .c 파일 하나를 짜두고 다른 사람이 내가 미리 마련해둔 익스터널 이름들을 링크 받아가지고 써야 되는 상황에서 저 사람이 본인의 .c 파일에 적절한 선언들을 반드시 적어야지 우리의 C 컴파일러가 적절하게 링크를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저 사람 실력을 못 믿겠다 라면은 미리 내가 헤더 파일에 저 사람이 본인의 .c 파일에 적어야 될 만한 내용을 미리 적어두고 저 사람한테는 그냥 샵 인클루드 하세요. 딸깍이면 끝납니다 라고 카톡으로 보내고 그냥 자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stdio.h도 정확히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런저런 선언들이 적혀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h 파일 자체는 컴파일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의 비주얼 스튜디오는 요 main.c랑 얼록.c 각각을 컴파일할 때 요 샵 인클루드 내용에 입각해서 요 자리에다가 .h 파일 내용을 복붙을 한 다음에 각각 컴파일을 진행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h 파일은 여러분 나중에 요 비주얼 스튜디오는 딸깍으로 해결이 되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직접 명령어를 쳐서 컴파일해줘와 같이 요청을 하는 상황이 있는데 그때는 .h 파일은 굳이 여러분이 목록에다 밀어넣을 필요가 없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왜냐? 그 .h 파일이 만약에 중요하다. 그러면 걔를 include하는, 샵 include하는 적절한 디렉티브가 어딘가 .c 파일에 반드시 적혀 있을 거기 때문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해당 내용이 복붙당해 가면서 C 컴파일러가 읽게 된다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헤더 파일을 적고 싶다 한다면 정의를 수반하지 않는 익스터널 선언을 적어주시면 돼요. 왜냐? 저게 정의를 수반한다. 보여드릴게요. 얘가 정의를 수반한다라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int 넘버는 7 세미콜론 적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실패합니다. 왜 실패하냐? 자 봐봐요. 얘를 이제 복사 붙여넣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h 파일 내용을. 근데 그걸 복사 붙여넣기를 현재 코드 구조상 얼록.c에도 복붙을 할 거고 main.c에도 복붙을 할 거예요. 그러면 main.c에서 넘버라는 이름 7 담고 스타트 할 거예요 하면 여기서 이제 앰퍼샌드 넘버를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얼록.c에서도 똑같이 그 짓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앰퍼샌드 넘버 값이 전체 프로그램에서 2개가 나오는 겁니다. 각각의 .c 파일 컴파일 할 때마다 하나씩 나왔으니까. 그러면 안 돼요. 앰퍼샌드 넘버 값은 단 하나로 고정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링크를 받아가지고 쓰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h 파일을 각각의 .c 파일에서 include 하는 동안, 샵 include 하는 동안 요 정의를 수반하는 선언이 여러 .c 파일에 옮겨져서 적힐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방지하기 위한 가장 깔끔한 방법은 여러분이 .h 파일을 도입한다 할 때는 무조건 정의를 수반하지 않는 선언들만 적는다라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int 변수 이름을 공유를 해서 써야 된다. 그때는 extern int number 해놓고 그러니까 .h 파일에는 이렇게 정의를 수반하지 않는 선언만 적어놓고 .c 파일들 중에 단 한 군데에만 이런 느낌으로 정의를 할 수 있는
선언을 적어서 준비를 해두면 돼요. 그럼 이제 얼록.c 안에서는 앰퍼샌드 넘버를 직접 정해요. main.c에서는 그걸 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링크를 받아서 쓰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넘버라는 이름 자체를 쓰기 위한 선언은 지금 .h 파일에 적혀 있고 각각 샵 인클루드에서 동등한 내용을 가져가서 쓰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함수 이름이기 때문에 애초에 정의를 할 수 없는 선언들인 거잖아요. 그죠? 코드 덩어리니까, 코드 이름이니까요. 그래서 저게 가능하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얘는 일단은 기본적인 에티켓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저렇게 정의를 수반하지 않는 선언들로만 구성해놔야 샵 인클루드를 자유롭게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정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샵 디파인 내용 살짝 구경해 봅시다. 이 친구는 새로운 단어를 도입하기 위해 여러분이 적을 수 있는 한 줄짜리 친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단어는 우리 아까 전까지 열심히 얘기했던 그 C 동네 선언으로 도입하는 이름과는 살짝 다른 느낌입니다. 좀 더 원시적인 말 그대로 단어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글자들의 나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C 컴파일러는 요 샵 디파인 어쩌고 적혀있는 요 얼록 캐퍼시티라는 친구가 얘가 지금 결과적으로 샵 인클루드 자리에 적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요 밑에서 해당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면 그 단어 자리 대신에 요 샵 디파인 여기 오른쪽에 적혀 있는 이걸로 전부 다 치환을 해놓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복붙을 해놓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컴파일을 시작한다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충 그 정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얘는 사실은 용도가 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일단은 방금 본 느낌대로 내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하는 엄청 중요한 숫자가 있다 할 때 그거를 여러분이 예를 들면 const, int 어쩌고 해서 담아놓고 스타트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샵 디파인드로 해놓고 스타트하는 방법도 있다. 뭐 그 정도까지만 챙겨놓고 가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얘는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는 친구니까 조금 더 강력한 친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면 둘러보기가 끝나고 잠깐만요. 지금 몇 분 남았습니까? 아직 30분 정도 제가 더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반자동 얼로케이션 만들기를 부제로 들고 스타트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얼록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정의 내용을 채워라와 같이 과제를 출제를 할 거예요. 그거에 대한 본격적인 설명을 해봅시다. 일단은 아까 얘기했듯이 보통은 요 얼로케이션을 한국말로 할당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할당이라는 단어를 어사인먼트에 대한 대비되는 표현으로서 파이썬 수업이라든가 해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업에서는 그냥 영어 명칭 allocation으로 부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우리 C 컴파일러가 정의를 해준다 그랬잖아요. 컴파일 타임에. 그때 이제 상수값을 미리 정해두는 거를 C 컴파일러의 정의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ampersand number, size of number를 우리 대신 정해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allocation은 이제 걔랑은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컴파일 타임에 수행하는 행위가 아니라 보통은 이제 런타임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넘버를 위한 4바이트를 몇 번지부터 몇 번지까지 가져갈 것이냐와 같은 것들을 실제로 마련하는 걸 말해요. 자, 이게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생각해 봅시다. 자, 봐봐요. 앰퍼샌드 넘버에 대한 숫자를 미리 계획을 해두는 거랑 실제로 거기서부터 4바이트를 넘버 전용이 되도록 만드는 거랑은 약간 느낌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일단 스태틱에 대해서는 조금은 그게 그럴싸한 뭐 별거 아닌 것 같네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어토매틱 위치라면은 뭔가 느낌이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앰퍼샌드 넘버 그러니까 인트 변수 넘버에 대한 자리가 어쩔 때는 메모리 위에 3군데가 있을 수 있고 어쩔 때는 7군데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를 들면 자 봐봐요. 사용자가 3하고 엔터키 쳤다라면 메모리 위에 넘버 자리가 3군데 있을 수 있고 사용자가 7하고 엔터키 쳤다면 메모리의 넘버 자리가 7군데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함수 호출할 때마다 그 어토매틱 위치를 갖는 아마 로컬 변수 이름이 되겠죠. 넘버 자리가 그때그때 런타임에 얼로케이트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printf, scanf 같은 건 단 한 번도 호출하지 않는다. 그러면 걔네들 중괄호 안에 우리가 선언 적어서 도입해둔 로컬 변수들, 로컬 배열들에 대한 실질적인 칸은 단 하나도 얼로케이트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걔네들에 대한 정의는
컴파일 타임이 이미 다 끝나 있는 상태로 스타트를 해요. 그러나 그 계획해둔, 정의해둔 위치 상수 값을 가지고 메모리 위에 그 자리를 넘버 전용, x 전용, depth 전용과 같이 지정을 하고 말고는 런타임에 결정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살짝 우리가 느낌 차이를 느낀다면 얘는 이제 다다음 주 수업 시간에 좀 더 정밀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스태틱 칸에 대한 얼로케이션은 프로그램 실행하기 시작할 때 결정됩니다.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 봐봐요. C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얘 지금 실행할 때마다 이 친구가 우리한테 리턴해주는 값은 현재 블록의 0번째 칸의 위치란 말이에요. 스태틱 위치입니다. 그리고 이 스태틱 위치, 이 숫자 자체가 지금은 이런 숫자로 얘기하고 다른 때는 이제 아까랑은 살짝 다른 숫자로 튀어나올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래도 되는 겁니다. 스태틱 위치는 프로그램 실행하는 도중에 동일하게 고정돼 있기만 하면 돼요. 그 프로그램을 지금 실행할 때랑 두 번째, 세 번째 실행할 때 항상 똑같은 위치로 잡힐 필요는 전혀 없는 겁니다. 이번 실행 동안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태틱 위치에 대한, 스태틱 칸에 대한, 스태틱 오브젝트에 대한 얼로케이션은 이 프로그램 실행을 시작하는 시점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프로그램에 대한 메모리 공간이 생기는 시점에 수행된다라고 여러분이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매번 컨트롤 F5 누를 때마다 서로 다른 실질적인 위치로 얼로케이트 돼도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토매틱 칸에 대한 얼로케이션은 그 연운 중괄호 만나는 시점에 걔에 대한 정확한 위치가, 정확한 자리가 베타성이 얼로케이트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 두 경우 전부 다 우리의 C 컴파일러가 미리 마련해둔 적절한 명령어들을 실행하면서 완전 전자동으로 수행된다라는 걸, 그게 중요하다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선언을 적어서 그 선언에 스태틱을 붙일 수도 있고 선택지가 있긴 하지만 아무튼 선언을 적어서 새로운 이름을 도입을 해두면 그 다음에 그 이름이 예를 들면 int 한 칸, int 세 칸, 내지 int 별 한 칸과 같이 내가 어떤 칸을 그 이름에 대해서 잡아가지고 쓰고 싶은 그런 선언을 적어놨다라면 그 우리가 원하던 칸에 대한 얼로케이션은 런타임의 적절한 타이밍에 완전 자동으로 발생을 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닫는 중괄호 만나면 자동으로 해제도 될 거고요. 스태틱 위치도 마찬가지예요. 프로그램 뒤지는 시점에 전부 다 죽으러 해제가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내가 직접 엄청나게 큰 배열을 준비해 두고 실행 도중에 필요할 때마다 각각의 칸을 서로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게 가능할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인트 여러 칸짜리 배열 준비해 두고 그 배열의 0번째 칸을 내가 내 캐릭터의 힘 능력치를 담는 용도로 쓸 거야. 1번째 칸을 민첩 능력치를 담는 용도로 쓸 거야. 마음속으로 정해놓고 그 인트 여러 칸짜리 배열에 각각의 칸을 서로 다른 용도로 쓰는 것도 광의적 측면에서 우리가 얼로케이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트 여러 칸을 마련해 두고 하나하나의 칸을 그때그때 다른 용도로 쓰겠다라고 마음먹으면 그걸 얼로케이션이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이 각각의 칸을 여러분이 직접 작성한 코드들 실행함으로써 수동으로 얼로케이트를 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얘는 뭘 얘기하는 거냐? 예를 들면 여러분이 봐봐요. 보여드릴게요. 얘는 과제 코드랑은 관련 없기는 한데 이렇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뭐 int idx str은 0 한 다음에 나중에 arr idx str 하면 이런 느낌으로 여러 인트 칸 중에 하나에 대해서 내가 그걸 무슨 목적으로 쓸 건지를 나중에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조합하면 이제 여러분이 여러 인트 칸들 중에 하나, 각각의 인트 칸, 서로 다른 인트 칸들을 서로 다른 목적을 위해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예를 들면 내 캐릭터의 능력치가 있고 그다음에 다른 캐릭터의 능력치가 있다라고 친다면 그러면 얘는 지금 준 단학 연산자긴 하지만 두 가지가 모인 거잖아요. 내 캐릭터의 힘 능력치를 지정하는 거거나 다른 캐릭터의 힘 능력치를 지정하거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런 느낌으로 해서 여러분이 얼마든지 내 캐릭터의 다른 능력치를 다른 칸에
완전 독립적인 배타적인 칸에다가 담아놓고 나중에 선택적으로 꺼내서 쓴다거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지금 각각의 칸을 내가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를 그때그때 서로 다르게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0번째 칸 원래 힘 능력치 담는 용도로 썼다가 대충 다 썼다 싶으면 다음번에는 지능 능력치 담는 용도로 쓴다라든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모든 권한이 저 대괄호 수식이라든가 그런 걸 적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다고 봐주시면 돼요. 대신 이제 여러분이 저 대괄호 안에 수식을 엄청나게 잘 적어야 엄청 중요한 값이 담겨있는 칸을 침범하지 않고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적법한 칸에, 적절한 칸에다가 적절한 값을 항상 담을 수 있게 구성을 하는 게 가능하겠죠. 그거를 우리의 C 컴파일러는 절대로 도와주지 않을 겁니다. 내가 지금 힘 능력치 담겠다라고 했는데 내가 원래 약속했던 0번째 칸에 담는 게 아니라 완전 다른 4번째 칸에 담는다. 와 같이 코드를 짠다 하더라도 오류를 내지 않는다 이거예요. 대충 그런 느낌으로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완전 자동에 대비되는 완전 수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전 수동 같은 거예요. 여러 칸을 각각을 지금은 무슨 목적으로 쓸 거다, 다음에 무슨 목적으로 쓸 거다,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직접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랑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반자동 얼로케이션이 한가운데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저거를 완전 수동으로 진행한다라는 거는 생각보다 번거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 말했던 엄청 커다란 영역, 지금 같은 경우 16진수로 10만만큼을 잡아두고 하고 있습니다. 엄청 큰 영역을 미리 마련해 두고 다른 프로그래머가 필요에 따라서 이제 얼록이라는 함수로 호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4바이트를 새로 떼서 주세요 하면 내가 이전까지 전혀 나눠준 적 없는,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만큼을 잡아놓고 쓰는 거예요. 지금 이름이 뭐냐? 지금 우리가 블록 1합시고 지금 이게 블록이에요. 그 다음에 뭐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여기가 대괄호 0부터 스타트를 할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맨 처음에는 아무한테도 나눠주지 않은 전부 다 은행 거인 거예요. 그 상태에서 스타트를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 사람이 4바이트만큼 떼서 주세요 하면은 내가 요 비어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영역들 중에 4바이트만큼을 저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또 4바이트 빌려주세요 하면 자, 요 영역을 침범해서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겹치는 거잖아요. 칸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요 방금 전에 띄워준 영역을 제외한 남은 영역들 중에 4바이트만큼을 또 떼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어쩔 땐 1바이트 주세요. 어쩔 땐 10바이트 주세요. 어쩔 땐 1메가바이트 주세요. 막 이러고 자빠져 있을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내가 지금 어디까지 어느 칸을 내가 지금 나눠준 상태고 현재 대출한 상태고 어떤 칸은 지금 당장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는 비어있는 칸인지를 내가 스스로 기록을 해둘 수가 있다면 그 데이터를 여러분이 유지를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이런 반자동 방식으로 칸을 잡아주고 얼로케이트 해주고 그 다음에 다 쓴 칸을 회수 받을 수도 있는 일종의 은행장 같은 느낌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입장에서는 직접 선언을 적어서 도입하면 이거 너무 경직돼 있다 이거예요. 오토매틱, 중괄호 밖에 벗어나면 털립니다. 스태틱, 이 잡아두면 편하긴 한데 문제는 그럼 메모리가 낭비가 된다라는 거예요. 앰퍼샌드 넘버로 특정되는 4바이트가 다른 용도로는 절대로 쓸 수가 없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게 싫다라면 이런 반자동 방식을 활용하면 다른 사람이 준비해 놓은 걸 내가 한시적으로 빌렸다가 쓰고 나중에 다 썼다 싶으면 반납할 수 있게. 그 모든 작업이 컴파일 타임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런타임의 수식을 계산하면서 결정되게끔 여러분이 구성을 하는 게 가능하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목표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allocate에 반대되는 행위, 그러니까 칸을 잡아준다에 반대되는 행위도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칸을 나눠주는 입장이라면 나눠줬던 거를 저 사람한테 회수를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칸을 제공을 받는, 서비스를 받는 입장이라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4바이트 주세요와 같이 요청할 수도 있고 내가 지금 그 칸을 다 썼다라면 그 사람한테 다시 반납을 하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일단은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얼마든지 논의를 할 수 있고 일단은 C 동네에서는 이제 얼록에 반대되는 단어로 보통 free라는 단어를 씁니다. 해제한다 정도로 여러분이 가져가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도 이제 전자동 방식에서는 반납이 어떻게 발생하냐, 그다음에 수동 방식에서는 해제가 어떻게 발생하냐 등등을 우리가 논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완전 자동 같은 경우에는 스태틱화는 언제 해제가 되냐? 내 프로그램 닫는 중괄호 만나고 조금 뒤에 C 런타임이 일괄적으로 해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얘도 역시나 우리가 스태틱한이 언제 얼로케이트 되냐를 신경 쓸 필요가 없었던 것처럼 언제 해제가 될 거냐를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아무튼 적당히 늦게 해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어토매틱도 일단은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얘 같은 경우는 닫는 중괄호를 만난다든가 아니면 아무튼 간에 그 중괄호를 탈출하는 시점에 브레이크 문이라든가 리턴 문이라든가를 실행한 이후 시점에는 확실하게 100% 확률로 해제가 됩니다. 그 메모리 영역을 얼마든지 다른 목적을 위해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베타성을 상실하는 거다라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수동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여러분이 직접 지정하면 됩니다. 내가 0번째 칸을 힘 능력치 전용으로 하겠어 마음 먹다가 대충 힘 능력치 다루는 게 다 끝났다. 그럼 이제 민첩 능력치 담는 용도로 쓰겠어. 여러분이 마음만 먹고 그거를 침범하지 않도록 수식만 잘 적어가면서 케어를 한다면 컴파일러의 자동 얼로케이션 기능을 믿지 않고 훨씬 더 충분히 절약을 해가면서 내 프로그램의 데이터 흐름 사이를 연결하기 위한 칸들을 잡아놓고 활용을 하는 게 가능해요. 물론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역시나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반납 기능을 반자동 얼로케이션에 대해서도 할 수 있어요. 저 사람한테 빌려주고 저 사람이 자 봐봐요. 빌려줄 때는 저 사람은 자 내가 은행장입니다. 블록을 갖고 있는 친구예요. 저 사람은 나한테 네 이번에 4바이트 주세요, 8바이트 주세요, 12바이트 주세요와 같이 본인이 원하는 크기를 나한테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러면 나는 저 사람한테 당신은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쓰세요. 당신은 이번에 여기서부터 쓰세요와 같이 저 사람한테 별을 하나를 줄 거예요. 8바이트짜리 칸에 대한 12바이트짜리 칸에 대한 별을 하나를 저 사람한테 줄 겁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본인이 인수로 12를 넣었었는지 8을 넣었었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 별로 특정되는 바이트부터 8바이트만큼 12바이트만큼을 저 사람은 적법하게 쓰다가 이제 반납을 할 때는 본인이 들고 있던 이 별 값을 우리한테 리턴을 해줄 겁니다. 본인이 들고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한테 인수로 넣어가지고 반납할게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받는 입장에서는 이제 저 사람 원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저 사람한테 빌려줬던 건데 저 사람이 이 포인터 값을 주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시 빌려줄 수도 있는 주인 없는 칸이다와 같이 여러분이 뒤에서 정리를 해 두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두 번째 목표가 지금 첫 번째 목표는 방금 얘기했던 저 사람이 사이즈를 부르면 겹치지 않는 그러니까 다른 목적으로 이미 얼로케이트 하지 않았던 비어있는 공간 중에 사이즈만큼을 여러분이 판단을 해서 그거의 0번째 칸에 대한 포인터 값을 리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걸 어느 정도 했다. 컨트롤 F5 누르면 적당히 제출 가능하고 추가로 해보시려면은 요 밑에 있는 요 이스프레이 이네이블들을 난제로 값을 리턴하도록 세팅해 주세요와 같이 도움말을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0 대신에 다른 리터럴 적어두고 저장하면 이제 여러분은 두 번째 목표를 도전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까지 적어두면 이 친구는 free라는 함수까지 호출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나눠주는 여러분이 은행장인 거예요. 여러분이 떼서 나눠주는 칸들을 쓰다가 어떤 칸을 반납을 하고 다시 한번 빌려달라고 요청을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요청을 할 거고 그때 이제 여러분한테 포인터 값을 주고 여기서부터 제가 빌렸던 걸 반납할 겁니다 같이 저 사람이 얘기를 할 거니까 여러분이 그랑 관련된 서비스를 진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설명드리면 일단은 과제 넘버 2에 대한 설명은 끝이 나. 자, 이거 지금 사실은 C 런타임에 이미 다 들어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아마 소개를 할 겁니다. 근데 얘 자체 메커니즘 자체는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일단 한번 여러분이 첫 번째 목표를 달성을 하는 걸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목표는 저 사람이 4바이트 주세요 하면 비어있는 공간 중에 4바이트를 줘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걸 주는 순간 방금 줬던 4바이트는 더 이상 비어있는 게 아닌 겁니다. 다음번에 얼록을 당할 때는 그 4바이트를 피해서 다른 영역 중에 저 사람이 원하는 만큼을 떼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추가적인 선언을 적어야 됩니다. 추가적인 데이터를 들고 작업을 진행해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어디까지 띄워줬었나에 해당하는 인덱스 값을 여러분이 유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왼쪽은 나눠줬던 거, 여기서부터 오른쪽은 아직까지 비어있는 거, 내가 얼마든지 새로 얼로케이트 해줄 수 있는 칸과 같이 구분을 할 수 있는 추가적인 데이터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림 한번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은행장의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추가적인 데이터를 알고 있어야 되냐 생각해 보시고 그런 값들을 담기에 적절한 선언을 적어 보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 여기가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일단 한 주 동안 진행해 보시고 집에서 하다가 영 안 되겠다 어렵다 하면은 저한테 도움 요청하시면 수업용 톡방이라든가 물어보시면 답변 드릴게요. 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일단은 영상 촬영은 이 정도로 해둘게요.